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시면 오늘 16,8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갭 상승이 좀 나왔는데 최근 18,7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좀 열리면서 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추가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하기 전에 지금의 상승이 끝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던 게 무엇이었냐? 최근 뉴스에서도 지금 정부의 이런 원전에 대한 확대 의지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원전 확대의 정책과 함께 지금 SMR 이 소형 모듈러 원전에 대한 산업적인 확대까지 지금 나와주면서 계속적인 재료들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츠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국내에 대한 SMR 기술 개발의 확대까지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좀 당연한 흐름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작됐을 때 어디에서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좀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좀 움직인다면 우리가 투매가 좀 이어졌어야 됐는데 우리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었을 때 지금 거래량 보세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급등했을 때 거래량 어떻습니까? 강하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투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붙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까지 오늘 맞춰놨기 때문에 좀 월요일 날 좀 강한 상승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좀 보셔야겠죠. 최근 주체를 보시면 지금 외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흐름이 좀 흔들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인들은 꾸준하게 비중을 높여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의 상승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2차 랠리가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도 지금 비중을 높여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장이 안 좋았었던 때가 4일이었잖아요. 이때도 외인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비중을 크게 높여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한테는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에 지금 집중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고점에 대한 갱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1차적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18,000원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면서 3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이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에 대한 정책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MR 소형 모듈러 원자로가 최근 수출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주 전체에 대한 섹터가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같은 구간 우리 개인분들의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구간이 뭐냐?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추격합니다. 야, 요새 원전이 그렇게 핫하다며 추격을 붙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온다던가
추가적인 이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도로 대응해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명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주가가 가장 비쌀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쌀 때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동안 손실이 좀 발생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의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잔고를 키워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좀 담아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중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실상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호가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유혹한다거나 아니면 매도세로 우리한테 공포로 인해서 매도로 던지게 만든다던가, 그러면서 핵심적인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대응 기준이 완전하게 깨버린다든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구간에서 돌파가 핵심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결여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타점 잡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24시간 차트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없고 또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그동안 좀 까다로웠는데, 이제는요 제가 방법을 바꿔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드리냐? 장중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요. 특히나 월요일, 오늘은 좀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이런 조용한 분위기로 끝날 것 같고요. 자, 월요일날 장 초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장을 크게 한번 흔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관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확실한 준비가 없다면 지금 같은 구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SMR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전 섹터에 대한 우리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건 뭐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기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 게 뭐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이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자, 우리가 항상 기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탈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대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회를 잡는 게.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켜내느냐. 투자는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갔는지, 그러면서 대응 기준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는지 제가 3가지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구조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치 투자를 근간으로 해서 투자라는 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계측 제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는 발전 상태를 좀 제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관리하는 이런 계측 제어가 사실상 필수라는 거죠. 지금 이런 중요한 과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지금 매출이요 약 700억 수준으로 달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고 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대형 원전 기업은 아니지만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 산업이 확대가 되면 수주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영업이익이 지금 수주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재무 구조를 보면요. 지금 부채 비율만 하더라도 50%를 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적으로 지금 50% 넘는다고 하지만 원정 섹터에서 지금 부채 비율이 50%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핵심은요, 현재 실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원전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SMR에 대한 시장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은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그 아이언맨, 그 가슴에 있는 그 원전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크 원자로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치까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섹터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핵심적인 원전 섹터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두산에 비해서 좀 비중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측 장비라는 핵심적인 부품을 계속적으로 SMR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원전 섹터는 AI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눌림에 인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뇌동매매라고 하죠. 뇌동매매해서는 안 되신다.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와 함께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작업 속에서 지금 추가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좌가 결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구간이긴 만큼 기회라는 게 분명히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 라고 인증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구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준 같은 것들만 좀 잡아드리니까 좀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투자 그냥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 이 경제적인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기회가 놓치기 정말 아쉬운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기술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입니다.